그러면 뭐 앞에 그린 건 여기서 좀 간략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서류가 인감증명서, 인감자료 등본, 그리고 자본회사나 잔고증명서밖에 없고요.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상호, 주소, 자본금, 사업 목적, 임원사항, 주식사항은 등기되는 건 아닌데 이제 저희가 여쭤는 거죠. 이제 주주명부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가 한 14개 정도 들어가세요. 이 법인 할 때요. 아까 40, 50장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청서 만들죠. 정관 만들고, 발기인 총회 의사록 만들고, 주식 인수증 만들고, 취임하시는 분 취임 승낙서 만들고, 뭐 조사 보고서 만들고, 인감 카드 만들어 인감 신고서 제출하고, 막 이렇게 해서 14 종에 되는 걸 이제 저희가 만드는 게 법인 설립에 대한 이제 절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금 납부해야 되는데, 아까 세금은 얼마 내냐면요, 0.4% 내세요. 1000분의 4. 1000분의 4면 이제 1000만 원으로 했을 때 4만 원이죠. 그죠? 그럼 아까 100원 설립 가능하다고 하면 세금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최소 금액이 13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원으로 하시든 2,800까지인가가 아마 경계선이실 거예요. 계산을 해보시면.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무조건 13만 5천 원을 내세요. 그래서 가장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5억으로 설립했을 때 24만 원이 되세요. 20만 원에 20% 교육세가 들어가니까 24만 원이 되죠. 근데 여기가 인구가 많잖아요. 이제 대부분 서울이요. 그리고 서울, 그리고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일부. 이 부분이 그 수도권 과밀 억제 구역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곱하기 3을 합니다. 세금에. 그럼 13만 5천 원에다 곱하기 3을 하니까 40만 5천 원이 기본 세율인 거예요. 저 예전에는 사법시험 공부할 때 이거 헌법소원 누가 제기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여열남하잖아요. 왜 내가 3배를 더 내야 되냐. 이렇게. 그래서 그때 헌법재판소 헌재 결정 요지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수도 과밀 억제 구역에서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이곳에 사업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인구 과밀 현상이 더 중과돼서 분산시킬 목적으로 3배 중과하는 건 합헌이다. 그래서 합헌 결정이 나서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2,800만 원까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 이상부터 그럼 1억이 되면 얼마가 되시겠어요? 여기가 3배 곱하기 하니까 72만 원이 5천일 때 75만 원이니까 1억이 되면 144만 원만 세금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억, 3억 되면 되게 세금이 많아지시겠죠.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나 이런 거 내고 접수하면 통상 3일 정도 지나서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저희가 사업자 등록 낼 때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사님께 전해드리면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그런 단계로 이어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한글 변기 안 되는 거 하고요. 관할 구역 안에 동일상호 못 쓰시는 거, 그리고 이전하시게 되면 거기에 또 동일상호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점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본점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든지 기재는 가능한데 사업자 등록 시 별개 사항이시니까 이거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거 뭐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게 첨부 서면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 자체는 어느 곳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인데 동네 이제 제한이 다 상법 개정으로 폐지가 됐어요. 이제 100원도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전문 건설업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자본금 제한에서 많이 받는 건 물론 자본금 제한 받는 규정은 엄청나게 많겠죠. 얼마 전에 또 아시는 세무사님 여쭤보고 우리 뭐 시행사 관련해서 법인 설립하면 그 자본금 얼마냐 그 여쭤보시는데 그것도 뭐 세부적인 규정을 찾아보니까 연간 몇 제곱미터 이상을 건설하고 뭐하면 5억 원이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잘 질문이 안 들어오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여행업이세요. 여행업이나 전문 건설업도. 근데 여행업이 옛날에 국내외 2억에 국내만 할 때는 3억 자본금 제한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뉴요커라고 안 하고 중국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업이 만약 폭발적으로 이게 늘어나니까 이 관광부에서 이거 자본금을 반절로 깎아주겠답니다. 이게 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시적으로 뭐 2년 동안 이 자본금을 반으로 깎으면 국내외는 1억이 되고 국내 여행업은 3,000에서 1,500이 되겠죠. 이렇게 자본금을 낮춰준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거 세무사님 모르겠어요. 이게 적합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자본금 관련해서 저희한테도 많이 여쭤보는 게 어디 자본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원칙적으로 자본금 대여는 불법이니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 협회에서 공문이 왔었어요. 어떤 공문은 이 신임 법무사들을 상대로요, 이 자본금을 사기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요, 의뢰가 와요. 그래서 얼마로 하실 거예요? 무리한 금액은 하지 않습니다. 2억으로 하겠습니다. 3억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한 3천에서 5천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잔고증명서 준비하시는 거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 자본이 이게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대납 안 될까요? 이거 여쭤보시면. 그러면 이게 하루만 넣어두시면 되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될까요? 그러면 하루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분 뭐라고 그러냐면 3천 하루만 빌려주시면 제가 이자로 300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립해서 비용도 발생하고요. 지금 적금 타서 3천이 있긴 한데 하루만 넣었다 빼면 되는데 욕심이 나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불안하죠,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최현 세무사님이라고 치면 그러면 최현님 통장이랑 도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통장이랑 도장을 손에 쥡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돈을 입금을 합니다. 제가 통장을 손에 꼭 쥐고 3천만 원 입금하고 잔고증명서 떼죠. 그리고 이제 저는 열심히 설립 등기를 하겠죠. 그럼 최현님은 어떻게 해요? 다음날 은행에 가셔서 통장 분실 신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새 통장을 발급받아서 3천만 원을 출금하셔서 가시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이거 주의해라. 특히 초임 법무사들을 상대로 많이 한다더라. 그래서 대여금 자체는 이제 불법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 이렇게 찌라시라고 하나요? 광고성으로 이렇게 사채나 그런 데서 대여금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개시켜 준다거나 대여금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죄송한데 가장납입 요거 이 부분은 안 되시기 때문에 직접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길로 출금이 가능하시니까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자유지만 1,000만 원, 5천만 원 많이 하시고 너무 작으면 페이퍼 회사에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사업 목적도 아까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뭐든지 구체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도매업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어떤 사업을 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될 때 또 등기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임원도 최소 2인이면 되시고요. 그리고 자본금도 10억 미만은 감사도 없으니까 나중에 감사 이렇게 있는데 나 끝까지 혼자 하고 싶어요. 감사 사임하시면 혼자로 전환을 가능. 설립하실 때는 두 분이 필요하지만 설립 끝나고 나서 감사가 사임하시면 혼자 남겠죠. 그때는 1인을 해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도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가끔 이거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요. 임원하고 주주의 관계를 좀 혼동하시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제가 오늘 삼성 주식을 사면요. 삼성이 주주죠. 저 삼성이 임원인가요? 아니에요. 만약에 이재용 씨가 삼성 주식을 만약에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임원이지만 주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고 그건 관계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시는 게 저 B 회사의 임원인데 이번에 설립하는 회사 임원으로 들어와도 돼요? 관계없으십니다. 그런 것도 많이 여쭤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사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잔고증명서도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그러니까 아까도 주식은 감사는 못 가지시니까 감사 이름으로 잔고증명서를 떼오시면 안 되겠죠. 그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기간은 통상 3일 정도 걸리고 완료되면 이제 인간카드랑 이런 거를 발급받습니다. 어떻게 대략적으로 너무 조금 부실하다는 느낌은 드시는데요. 감사 1임하고 관계가지고 3년에 통계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려고 같은 거 한다고 해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그걸 좀 자세히 좀 그냥 등기해라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법원에서 3년 만에 스크린해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같은 거 한다고. 근데 최소 금액이 500만 원이니까 꽤 되던데요? 맞습니다. 그 정도 설명해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강의를 드릴 때요. 전문가가 보시면 이거 되게 엉터리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외적이거나 복잡한 건 다 빼버리고 다 획일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세무사님들 업무에 관계된 것만 아시면 되지
이거 그럴 필요가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번에 3년마다 등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3년이 아니세요. 이사는 3년이 맞으세요. 이사는 3년이 맞는데 정기주총 종결일이 3월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생산이 언제 제일 바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일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3월달에 제일 바쁩니다. 왜냐면요, 3년이 1월이나 2월에 3년이 된다 하더라도 정기주총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물론 9월에 종료한다면 그분들은 연장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1월달, 2월달에 잘 안 하세요. 3월달도 거의 다 끝나가실 때쯤에 돼가지고 연락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3월달이 제일 바쁘거든요. 이렇게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취임한 때로부터 세 번째 정기 주총일이기 때문에 감사 기간은 1월달에 취임하셨다면 3년 2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4월달에 취임하셨다면 2년 11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굳이 필요하지도 않아서 다 3년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이 지나면 중임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임기가 3년이니까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지나면 선거 다시 하듯이 이분들도 중임 등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근데 뭐 국가기관에서 안내를 안 해주나요? 안내를 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회사 설립하고 3년의 생존율이 제가 알기로 6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반수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회사를 이걸 설립했는데요. 이분도 이 설립한 뒤로 저한테 한 번도 연락하신 적 없으십니다. 제 입장에서는 3년 만에 또 연락하기도 또 생뚱맞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설립하고 클로즈한 사업장은 자주 법률에 대한 자문도 구하시는 분들은 아, 참 대표님 저기 임기 중임할 때 다 되셨어요. 해야 되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잘 안 하고 까먹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체에서 이런 걸 다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광고성으로 이제 등기해야 된다고 이제 보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3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를 내시게 되는데요. 과태료는 이게 저희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고양법원 판사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판사님 성향이나 그 지역에 따라서 과태료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본 것 중에 최하는 3만 원이었습니다. 임원 주소 변경 같은 거 안 했었는데요. 그거 3만 원 나왔고요. 저번에 한 200만 원 나온 케이스는 이게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가 그때 또 제가 강의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했던 거 계속 몇 번 들어봤거든요.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동영상이랑. 그래서 거기서 뭐 200만 원을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뚝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은요, 지점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점이 있고요. 이게 오히려 더 많이 까먹으세요. 1차적으로 3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많이 까먹으시고요. 본점이 있고요, 지점이 있으세요. 그러면요, 이게 한 세트예요. 여기에 변경사항이 생기면요, 여기에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좀 모르겠어요. 다른 업종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이거 그냥 까먹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업등기 들어오면, 그냥 대충 보고, 임원 변경, 대표자 변경하신다고요? 여기서 대표자 변경만 해놓는 거예요. A에서 B로 변경됐음. 그럼 지점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본점인 대표자가 여전히 A로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경했으면 이걸 그대로 변경해야 되는데 지점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대표가 계속 변경이 됐어요. B에서 C로 바뀌고 C에서 D로 바뀌고 근데 등기이 여전히 A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2년 반이 지나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등기를 하려고 손을 대려고 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이게 엄청 작업이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D로 바뀌었으면 이거 D로 바꿔주면 되잖아. 아니요, 이렇게 안 돼요. 전체 히스토리를 다 적어야 돼요. 전체 히스토리만 다 적는 게 아니라요. 주소 변동 사항도 다 적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 변동 사항이 과태료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매기려면 주소가 언제 변경됐는지를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기서 여기 바뀐 히스토리 다 적어야 되죠. 2년 반 동안 이사를 안 갔으면 다행인데 이분이 3번인가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럼 이 주소 변동 이거 다 하고 지점 등기 2년 동안 대표자 변경 다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그저께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고향 법원에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고향 법원에 의의 신청을 했대요. 내가 왜 200을 내야 되냐. 이게 또 나중에 한참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이분은 지점 자체가 있는지를 모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립할 때 뭐 대표자가 이분이 뭐 지점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해줬겠죠?
그러고 나서 이분 사임하고 나 너희들하고 안 해 하고 나가버리고 하니까 지점이 물론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아시는 분이었으면 지점상 포함 등기부등본을 떼서 우리 회사에 지점이 있구나 확인하셨을 텐데 일반인 분들은 지점 법인 등기부등본 뗄 때요 거기 보면 지점 체킹란이 있습니다. 지점 체킹을 하면 지점이 같이 떠서 나오는데요. 지점 체킹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걸 못 보셔가지고 과태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많이 컴플레인 받는 부분도 저희도 이제 과태료 부분. 이거 왜 진작 말 안 해줬냐. 근데 저희도 참 근데 첫 번째 핑계일 수도 있는데 주소 변동 같은 경우는 대표자분이 이사 갔는데 아까 3만 원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저희 누나 회사였어요. 네. 딴 일로 등기하다 보니까 저희 누나가 이사 간 거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3만 원 나왔어. 그래서 제가 3만 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등기 조금 이거 간략하게 질문받는 사항만 그런데 이게 참 좀 부실하고 민망하기는 한데요.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시는 건 고민하실 필요 없으시 그냥 법무사께 문의하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